이 대안과 미래의 김소희 의원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뜬금없이 장해찬 박민영을 집어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이거 뭐 저는 제 입장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걸 빌미로 이 사태를 빌미로 장동혁 대표를 한 번에 사퇴시키고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팔다리를 자르고 스피커들을 봉쇄해서 장동혁을 허수아비로 만들거나 고립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뭐 고립시키겠다 뜻보다도 사실 당원 게시판 사건을 오늘의 그 한동훈 제명까지 이어지게 만든 1등 공신이 아마 장해찬 최고 아닌가 싶은데 열심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공헌이 있고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사실 김소희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봐.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무슨 미래를 밝혔냐고. 솔직히 일단 누군지 잘 모르시죠. 누군지 몰라. 나는. 대체 에너지 막 태양광 뭐 이런 거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의 정신, 원자력 강국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한동훈이 이 사람도 그냥 공천 줘서 공짜로 비례대표 된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에너지 뭐 기후 장관직 제의하면 잽새가 달려갈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제 주거를 하는 지역이 종로거든요. 네. 근데 비례대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교육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부 서울청사를 매일 출근을 했잖아요. 네. 그때 종로의 딸 김소희라고 우리 당 현수막 당협위원장도 아닌데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무감사에 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일 봤습니다. 그 현수막 종로의 딸 김소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게 그 종로의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사고 당협이 아마 아니었을 수도 거예요.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 최재형 전 의원이 네.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죠. 사고 당협 아니죠. 그럼 좀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께서 지금 콕 집어서 우리의 이 우파의 대표적인 이 선두주자 두 분을 콕 집었다면 뭐 네, 당무감사나 윤리위나 일단 제소하시고 싶으면 하시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그냥 기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순서대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솔직히 전 동의하지 않지만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우리 김종혁 전 최고도 있죠. 언더 73에서 전 대통령과 우리 그 전 영부인의 이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이상한 뭐 러브버그에 합성한 그 짓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과 당원들을 뭐 무슨 뭐 파시즘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뭐 극우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히틀러에 비유하고 온갖 그런 조리돌림을 했던 그 언행들이 지금 다 파일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 차례대로 먼저 윤리위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그게 하나 더 있죠. 네, 그 송파의 모 의원께서 이 맞아. 악플을 달았다. 사실 저는 읽었을 때 이게 악플인가? 왜냐면 제가 친한계 팬들한테 받았던 그 악플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채널A 나갔다가 악플 3,800개 받았다고 한 번에요. 네. 근데 그 악플에 비하면 너무나도 뽀뽀뽀 수준인데 이거 하나 그냥 끼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한마디 했다고 뭐 딸인지 손녀인지 모르지만 손녀의 사진을 그대로 네, 모자이크도 없이 박제했던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부터 해야지 뭘 이렇게 두 분을 콕 집어가지고 뭐 징계를 하라? 뭐 징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밖에 안 하셨는데. 배현진 의원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부터 댓글로 우리 김용훈 대변인 송파을 가라 막 이런 댓글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오산에 좀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제가 정말 오산에 시민 중에 단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없었고 오산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험지에 희생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 네. 근데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자객 공천으로 공천을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내려놓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떠나올 때 너무나도 그 지역 분들한테 저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연고가 없거나 혹은 정말 전략적으로 제가 원해서 가는 그런 지역구가 아니면 제가 함부로 또 가서 뭔가 캠프를 차려서 선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겐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안민석이 오선한 그 지역구를 가신 거잖아요. 물론 안민석은 이제 탈락했지만. 네, 아니 저를 자객으로 보냈는데 목표물이 이미 제거됐는데 저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지금 이 송파을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성남 민심이 크다는 건데. 맞아요. 그 아이 사진 올리고 언론에 문매를 맞는데도 아무 해명도 사과도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 내리긴 내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 지지율에 더 부담이 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중도분들이 지금 특히 여성분들 저 같은 애기 엄마들은 네.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밉다고 본인의 그런
뭐 홈페이지 SNS 같은 데다가 제 딸의 사진을 모자이크도 처리 안 하고 김효은 딸이야. 욕해라. 그리고 밑에 악플 엄청나게 많이 달린 거 아시죠? 그 그러니까. 손주 사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피가 끓더라고요. 사람 만나.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떨어뜨린 일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태들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기강을 잡아 나가는 게 당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좌파 지지자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욕먹을 일인데 사실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 의견이 조금 다르다 해도 어쨌든 보수 테두리 안에 있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그렇게 하는 게 됩니까? 원래 정치라는 거는요 무조건 욕을 먹게 돼 있는 그런 직업이 정치인이고 뭐 길 가다 2명 중에 1명은 내 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좀 뭐 너무 발끈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근데 얘네들은 왜 사과를 안 해? 그러니까요. 안 사과당인가? 안 사과파? 그래놓고 이해가 안 가. 대표한테 맨날 사과하래. 와 진짜 맞아. 네. 아니 이게 며칠을 버티다가 오늘 사진을 결국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진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그 어린 여자애잖아요. 아. 걔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네. 가족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주가 댓글 썼어요. 왜 이러세요 진짜. 진짜 정말 진짜 여러분 미성년자도 아니고 아주 어린 애잖아요. 네, 아주 맞아요. 어려요.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저게 바로 중도층 떠나게 만든 일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는지 친한계가 되면 다 야수가 되는 것인가 참 저는 리더가 역시 후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실시간 9,000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돌파하고 있는데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 서울시당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제가 몇 가지 더 알아왔거든요. 그 이야기 나눌 테니까 잠깐 30초만 좋아요 누르면서 광고 보시고 오시면 지금 서울시당이 매우 심각하게 사당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배현진 의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네, 광고가 끝났는데 여전히 9,000분 이상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용훈 대변인님, 네. 지금 서울시당에서 정체 모를 성명이 막 나오는데 네. 무슨 서울시당 청년당원 1동, 뭐 여성의원 1동 근데 성명이라는 건 누가 몇 명이 있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무슨 유령회사 세우듯이 1동에서 막 장동혁 대표 공격하는 그런 성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서울시당 단톡방에 이렇게 성명문들을 쭉쭉쭉쭉 올려가지고 이걸 그대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서울이 난리가 났다, 뭐 디비졌다 이런 표현 비슷하게 네, 지금 난리 났다라고 하면서 서울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아주 엄청난 빌드업을 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공천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쵸. 그러면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은 이게 생계란 말이에요. 그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세요 하고 명단을 일종의 뭐 연판장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거역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이 올라갔는데 그마저도 또 용감하신 분들은 내 이름은 빼주세요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대신 찍혔겠죠.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생계를 걸고 그냥 내 이름 빼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100%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국민의힘 서울시 구의회 의장 뭐 협의회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서울시 청년당원 이런 왠지 청년들이 다 등 돌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칭해가지고 한 6가지 정도를 쫙 올린 다음에 그걸로 빌드업해서 이거를 기사화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게 전형적으로 그 친한계 분들이 지도부 공격할 때 쓰던 방식인데요. 제가 이 비슷한 걸 언제 겪었냐면은 총선 끝나고 나서 천목회라고 하는 소모임을 만듭니다. 네. 처음에 저는 천목회를 이상규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원래 이상규 위원장이 만든 거예요. 이상규 처음에. 위원장이 네. 맛있게 고기를 구워주고 거기에 감동받은 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끼리 똘똘 뭉쳐서 공부도 하고 친목 다지자 해서 저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첫 모임부터 공천 룰, 전당대회 룰을 5대5로 할 것이냐, 7대3으로 할 것이냐 갑자기 손을 들라고 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는 같이 놀자고 만나는 친목 모임인데 갑자기 왜 우리가 이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나는 이런 당에서 젊은 천덕꾸러기 되기 싫으니 내 이름 빼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냥 일동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일동이냐? 내 이름 빼달라. 그러면 개개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써라. 근데 그거를 매달 천목회 모임 때마다 그런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우리를 거수기 노릇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팬클럽 노릇을 한 거죠. 그 천목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일동이라고 해서 늘 참칭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시던 분 중에 일부는 공관위 같은데 높은 자리에 가는 거죠. 당직을 받았고. 그렇죠. 우리를 팔아먹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염증이 생겨서 한 3번 정도 나가고 저는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비겁한 게 소고기를 가지고 꼬시는 건 제일 나쁜 짓 아니, 아닙니까 그걸 진짜? 착각하신 게 이상규 위원장이 소고기를 사주면서 모임을 잘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뒤늦게 들어온 친한계 사람들이 그 모임을 그런 용도로 아, 변질을 시켜버린 네, 거예요. 뭐 간사 총무 이런 네. 거 맡으면서 우리를 거수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소고기로 쌓인 신뢰를 갖다 이용하는 거구만. 그렇죠. 딱 맞네요. 소고기로 쌓인 신뢰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딱 그래서 정리되네요. 이상규 위원장도 염증을 느껴서 거기 안 나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같이 나가자고 꼬셨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네. 치킨도 아니고 소고기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싸게 만든 정말. 모임인데.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친한계 의원 10명이 뜬금없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성국 박사님 징계하는 요구서를 냈대요. 근데 고성국 박사님 무슨 당직자가 아니거든요.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당원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소신을 말한 건데 국회의원 10명이 이걸 서울시장에 냈다는 건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니까 배현진 주도의 윤리위에서 고성국 찍어내라, 징계해라, 망신 줘라 이런 식으로 유치한 복수나 세력 다툼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 교수님? 진짜 얘네들이 고소한 이유를 대니까 뭐 86년에 뭐 좌파 서적을 갖다 뭐 배포하다 걸렸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40년 전의 일인데 그것까지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 중에 한 말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박상수, 김주호 이런 애들은 벌써 거의 제명을 벌써 몇 번을 당해도 될 그럴 만한 짓을 했는데 그 발언 자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오세훈에 대해서 한 말도 사실 오세훈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 서울시장 뭐 더 하려고 그러는지 뭔 욕심이 들었는지 이상하게 자꾸 보수를 버리고 중도로 가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욕할 수 있잖아. 우리 모두 욕했잖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징계를 하고 말도 안 되죠 정말. 자기들이 입틀막을 하면서 자기들 뭐라 그러면 화를 내고 정말 이상한 애들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당에서 계속 흙탕물을 퍼뜨릴 거면 그런 말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지금 당원들의 당심은 정말 증명이 여러 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제명 사태 전에 상동혁 대표가 1.5선으로 전 대선 후보까지 꺾으면서 기염을 토하면서 당원들에게 이제 신임을 얻은 거. 그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지금 다 완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당심 체크 안 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멸콩TV 구독자 수나 또 뷰 수만 봐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이 싫으면 중에 떠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속칭 그 지금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오한연대의 작업인 것 같아요. 한때는 한동훈 쪽이 오세훈 시장을 엄청 공격했었는데 명태균 이슈로 지금 어쨌든 중간에서 배현진 의원이 다리를 놓았든 뭐가 됐든 오한연대가 약간 만들어지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성국 박사를 대신 징계해줄게 하면서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닌가. 그 대신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상상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징계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좀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평당원 발언 네.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예를 들면 우재준 같은 그런 사람은 진짜 어떻게 좀 뭐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윤리 명단을 누가 유출했나 이런 것도 좀 조사해서 사실 처벌하고 싶지만 우리 안 하잖아. 근데 오히려 걔네들이 뭔가 주장한다는 건 되게 어이가 없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고성욱 박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신망을 많이 쌓았다 이런 얘기죠. 친한계한테 욕먹는 건 자랑이고요. 저도 좀 징계 요구해 주세요. 저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참칭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성명서들을 마구마구 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낀 일부 또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 탄원서 같은 것들을 또 그냥 개개별로 작성을 해서 또 올리고 있다라는 이거 막 소식도 제가 강요한 들었습니다. 거다 뭐다 막 이러면서. 네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명단에 나를 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미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당무감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의 여러분 당협위원장이 42명인데요. 딱 절반인 21명이 이번에 그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으면 나머지 21명은 제명 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개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아까 우리 김효은 대변인 천목회에서 공작했던 것처럼 서울시당 이름으로 내려다가 반대하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을 막 모으다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입장을 안 밝히고 답장 안 하는 사람도 찬성으로 간주하고 넣겠다 막 이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랬대요, 자기들끼리. 좌파들의 특기가 뭐냐면 원래 좌파는 일단 참석자 숫자를 되게 부풀리는 거 뭐 딱 봐도 100만 이런 식으로 한다. 아니 이번에 그 한동훈 예, 지지 예. 집회도 지난주에 2,000명 온 걸 뭐 10만 명까지 부풀리더라고요. 50배를. 똑같고요. 그리고 단체도 어떤 거냐면 좌파 시민단체 84개가 참는 거였다. 근데 보니까 사진 보면 10명 모여있어. 알고 보니까 1인당 한 20개씩 가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걔네들이 근데 지금 딱 좌파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교육부에 있었을 때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만 발표하면 그 반대 시위를 하거든요. 예. 근데 학부모였다가 교수였다가 예. 교사였다가 심지어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1인 한 5역씩 하는데 이제는 막 정들었어. 얼굴이 똑같아가지고요. 아니 이 와중에 한동훈은 네. 국민의힘에서 제명되던 날 2월 1일부터 토크 콘서트 예매 시작한다고 이게 굉장히 표값이 비쌉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상의 정말 정치인 행사에서 이렇게 비싼 건 전 처음 보는데 이 포스터도 거의 이제 트로트 가수랑 똑같습니다. 본인의 적성을 제대로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석이라는데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몇 억을 땡기는 행사거든요. 그렇죠. 이런 토크 콘서트로 장애, 뭐 집회, 뭐 팬클럽 모아서 달라지는 게 뭐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김어준도 인천에 있는 굉장히 큰 호텔에서 이틀 동안 유료 토크 콘서트 했는데 거기 몇천 명 온다고 뭐 김어준이 정치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친한계 내부에서도 이거 시점을 좀 연기하자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한동훈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강행했다는데 저 자세 한번 보세요. 저 포스터 교수님. 정말 도대체 무슨 감성이에요, 저거는? 진짜 저런 사진을 전화위에 찍는다는 것 이거 자체가 무슨 감성이에요, 이거는? 저거 30대까지 내가 봐주는데 20대들이 많이 저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멋있는 사진인데 아직까지 저렇게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까지 이미지 정치를 해왔고 이제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이제 R석이 7만 9천 원 정도 됐다. 그리고 뭐 S석 뭐 6만 9천 원 막 이렇게 이 정도 받았으면 한번 거기서 한번 시원하게 가발 한번 벗어. 네, 그거만 인정한다.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 안 벗을 거잖아, 절대. 이미지 때문에. 아니 저는 본인 살리자고 이렇게 엄동설안에 집회 나가고 매번 국회 와가지고 시위해주고 본인 살리자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런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토크 콘서트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냥 무료로 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돈을 받아요? 아니 보통은 뭐 정치인들 행사하면 선거법 때문에 뭐 이 대관비 때문에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보통 10,000원이나 20,000원이거든요. 맞아요. 비싸야 20,000원이에요. 근데 79,000원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에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총선 출마할 때 무슨 서약서를 쓰라고 해놓고 불법 출판 네. 기념회 뭐 정치 행사 뭐 후원금 행사 금지 이런 거 해놓고 이거야말로 책은 솔직히 15,000원 20,000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79,000원짜리 본인은 하면서 우리한테는 서약서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내로남불이죠. 작년 1월, 2월 막 우리 탄핵 집회 막 반대 집회 막 하고 그럴 때 한동훈 열심히 책 써가지고 짠하고 책 냈잖아요. 그 책도 팔아먹었죠. 그리고 한동훈의 한 컷인가? 그것도 내가 팔아먹고 사실 별 내용도 없는 건데 팔아먹고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제 점점 자기가 위기에 닥쳐서 그런지
그 토크 콘서트로 이제 크게 한번 땡기겠다 이런 거 아닐까? 근데 그 송파에 사시는 네. 사시는 좀 그런 제 친구예요. 네. 근데 뭐 후배인데 저한테 문자가 와서 언니 송파가 본거지야 왜 계속 송파에서 뭘 해 짜증나라고 저한테 문자가 와서 송파 주민인데 너무 기분이 나쁘답니다. 지지자들이 그 추운데 나와서 어쨌든 자기 지지한다고 하는 집회는 돈을 안 내서 그런가 모습 드러내지도 않고 뒤에서 내복 꼭 입고 오세요 뜨끈한 국물 드세요 하고 오뎅 앉아 국물. 있고 돈 내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무슨 연예인이나 트로트 가수 마인드 아닙니까 이거는? 입금 안 되면은 밖으로 안 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정말 이 방송을 뭐 들으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마지막에 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어요. 이 콘서트 수익을 전액 기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선거 출마하면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않나 싶은데.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7만 원, 6만 원 받아놓고 기부를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식행위로 아주 일부의 소정의 금액만 기부하거나. 네. 그 매의 눈으로 계속 우리가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콘서트요. 주간 업체가 아레나스타라는 데인데요. 제가 지금 각종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 한동훈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는 아레나스타라는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1월 23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 네. 올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월 30일이죠?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러면 딱 회사 이거 하나 만들자마자 세무서 가서 만들자마자 바로 콘서트 준비한 거네요. 그러니까 오직 이 한동훈 토크 콘서트만을 위해서 기획된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레나스타라는 회사 대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 미디어 앤 메시지인가요? 뭐 다른 회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 콘서트 하기 이제 알려지기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인 1월 23일에 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건 뭔가 기획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뭔가 어쨌든 그러니까. 수상하긴 수상하잖아요. 이게 되게. 여러분 아레나 스타 찾아보세요. 안 나와. 그러니까 아레나 스타 호텔, 뭐 아레나 스타필드 이런 건 나와도 아레나 스타는 없어. 뭐지? 아니 1월 23일에 만들어진 기획사인데 이거 그냥 토크 콘서트로 그 팬덤들 제 표현에 의하면 외로운 할머니들 한번 탕치게 하려고 만들어진 기획 유령회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토크 콘서트 할 때 기존에 좀 알려지고 잘 하는 데를 그렇죠. 정하지. 공연 기획사를 왜 거치죠. 새로운 만든 지도 얼마 안 되고. 이거 회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기존에 이런 공연 대행을 했던 그런 기획사들한테 이것을 맡겨서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얼마가 쓰였고 수익이 얼마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그 회사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례가 없이 그냥 갑자기 뚝딱 생긴 신생회사가 이 티켓 값을 다 받아서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남았다. 이게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잘 처리가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진짜 뭐 돈주머니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가 없어. 맞아요. 이렇게까지 솔직히 배신감 느끼는 일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아직까지 편을 들고 계시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보통 정치인들 토크 콘서트가 사람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다 무료로 모신 다음에 뭐 이 정치하는 한동훈이 무슨 대단한 특별한 뭐 재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웃기는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대체 뭘 보여주길래 79,000원 무슨 나비부인 공연합니까 한동훈이?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수능 끝나고 아이들 이제 원서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한 달 정도 아이들이 노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때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 뭐 팬클럽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수업 들은 친구도 어디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그럼 그때 뭐 햄버거 콜라 세트라도 제가 그냥 전 다 사주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다 니네 수강료로 사주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내 팬인데 내 제자인데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못 베풉니까? 어떻게 이거를 79,000원이나 받지? 사실 이게 저렴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주 고급스러운 의자가 있는 막 그런 콘서트홀도 아니고 이거 뭐 잠실 아니에요. 잠실 경기장 이런데 그냥 단체로 엄청난 수가 들어가는 건데 뭔가 의자나 이런 시설이 아주 막 좋은 럭셔리한 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티켓 값이 저는 완전히 그런 가수들 티켓 값처럼 비싸게 받을 거 다 받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